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TV 박정무 수의사입니다. 반려견들 중에 만성적인 기병으로 고생을 하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개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끝없이 재발하는 기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며칠 동안 저희 병원에서 기병을 치료한 강아지들 사례를 통해서 만성외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티스 J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티스 J는 저희 병원 근처에서 살고 있는 강아지로 기병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그냥 들른 그런 경우입니다. 얘는 7살 되었고, 그리고 양쪽 외이도에 부종과 발적 있었고, 오른쪽 외이도에서는 노란 염증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미경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노란 염증물이 많이 있었고 점막이 많이 부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왼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있고 외이도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제 푸들 애를 보면, 이 아이는 4살 된 애로 왼쪽 외이도에 갈색 염증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미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외이도에는 이렇게 갈색 염증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요. 오른쪽 외이도 같은 경우는 하얀 염증물이 차 있고 또 귀가 부어서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외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반려견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도 동네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저희 병원에 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염증이 생겨서 동물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치료는 거의 대부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약으로 지금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호자분들은 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하는 그런 대증요법입니다. 증상만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약효율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병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사료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 환경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몸에 이미 독소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독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기병으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상담 위주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티스 J와 푸들 L 보호자분에게도 근원적인 부분들 관리해 줘야 되고, 그렇게 당연히 먹는 사료 바꿔야 하고, 또 디톡스를 위한 입욕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보통 기병이나 아니면 발가락 핥는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분께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보통 보호자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동네 동물병원에서 자연치유 상담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 요 위에 링크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한 상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저런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셔서 그냥 다른 병원과 똑같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며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재발이
그냥 단순한 재발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대증요법의 문제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얘는 푸들도도로 강원도 원주에서 내원한 그런 강아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9살이고 어려서부터 피부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켈도 먹여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또 2011년 5월부터 매월 사이토포인트 처방을 받았는데 가려움증이 약간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피부 전체적인 상태는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고 뭔가 기도 조금씩 더 부어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검색하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도도의 피부 상태를 보시면 8월 14일에 방문하였을 때 복부를 보시면 여기 하얀 비듬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비듬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가 매우 건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 전체적으로 지루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꼬리를 보시는 것처럼 태선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발도 지루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가려워서 털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귀 부분도 색깔이 주변에 검게 침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미경으로 봤을 때 왼쪽 귀 안에 보시면 많이 도돌도돌하게 부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오른쪽 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도도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1시간 가까이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벽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제품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 8월 28일 날 와서 다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전체적으로 배 부분에서 건조함도 훨씬 덜해졌고 비듬도 덜 떨어졌으며, 입욕을 하면 도도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발의 부종도 많이 완화되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쪽 발도 그렇고요. 귀 부분도 전체적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관리한 결과 가려움증이나 각질, 그리고 냄새, 그리고 끈적거림, 눈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았다며 보호자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도도와 같이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모든 강아지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가려움증이 완화되거나 비듬이 덜 떨어지고 그리고 지루, 냄새 그런 것들이 덜해지는 이런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것을 처방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 먹는 것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디톡스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크셔 W라는 애를 보면, 얘는 11살 된 애로 6년 전부터 귀 피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귀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가 더 많이 부어올랐고, 그리고 외도를 적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관리를 했는데, 엊그저께 귀에서 피가 계속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여 귀 상태를 보니 왼쪽 귀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종양성 변화로 거의 막혀 있고, 좀 더 넓게 본 거미경 소견으로는 종양이 외도를 꽉 막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귀에는 노란 고름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고,
이 고름을 청소한 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종양성 병변들이 외이도를 꽉 막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색깔도 그렇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시우로는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레퍼를 보냈습니다. 종종 저희 병원에 방금 이 W라는 강아지처럼 다니던 병원에서 귀가 너무 막혀서 외이도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검색을 하고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성 종양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아토피 증상은 화재 경보기 있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가락을 핥거나 귀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아토피 증상을 일단은 강아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것으로 어떻게든지 증상만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화재 경보기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보가 불편하다고 해서 화재 경보기를 차단하여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천 쿠팡 화재 사고와 같이 건물 전체를 전소시키는 그런 커다란 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소방차가 아무리 가도 이 불을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귀나 피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초기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단지 가려움증이나 아니면 세균 감염 그런 것만 제거하려고 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적으로 강아지가 기병으로 고생하는 경우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셔야지 그냥 지금과 같이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항생제 아니면 또 다른 약으로 가려움증만 억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경우처럼 귀에 종양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기병이 재발하고 있다면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관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아토피 커넥티브에서는 만성적으로 아토피로 고생하는 반려견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